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학년도 수능 국어 독서 3D 합성 영상의 생성과 출력을 위한 모델링과 렌더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독서 마지막 지문이죠.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37번 문제가 있는 지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1번을 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1번이 복수 정답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선지는 언뜻 보면 적절하지 않은 내용 같고 너무 함정인 선지였긴 했어요. 우선 이 선지를 읽어보고 근거 문장을 찾아볼게요. 장면 1의 렌더링 단계에서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입부분의 삼각형들의 표면 특성은 화석값을 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겠군. 렌더링 단계에 나온 부분 볼게요. 여기 있네요. 다른 물체의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하여 화소값을 정해줌으로써 물체의 입체감을 구현한다. 물체의 가려짐, 화소감 정해준다. 렌더링. 맞지 않나? 근데 왜 사용되지 않아? 이거 틀렸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화소값을 구하는 거는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암과 그림자가 다른 물체의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서 생겼다는 거죠. 이 다른 물체의 가려짐이나 조명을 고려해서 화소값을 구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표면 특성이 있는데 그 표면에 다른 물체에 가려지거나 조명으로 인해서 명암이나 그림자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것을 고려해서 화소값을 정한다는 거지. 다른 물체에 가려진, 즉 이 보이지 않는 입부분에 삼각형들의 표면 특성을 고려해서 화소값을 구한다는 건 아니죠. 이게 좀 말장난이어서 충분히 오답이라고 생각할 만한 선지였어요. 그럼 간단하게 지문을 살펴볼 건데 지문 자체의 내용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문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변형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볼게요. 우선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과 달리 3D 합성 영상을 생성하고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 두 과정을 거쳐야 한대요. 그래서 모델링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렌더링에 대해서 나오겠죠.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물체의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주로 3개의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을 활용하는데 이 삼각형들을 조합해서 물체의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래요. 그리고 삼각형의 꼭지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되는데 이 정점들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고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아요.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는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간격을 유지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동일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이동한다. 이거는 쉽게 이해되죠. 수학에서 배우잖아요. 이 그래프를 이동해라. 그럼 동일 거리만큼 똑같이 이동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정점들의 개수는 물체의 크기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정점들의 상대적인 위치도 물체의 크기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물체의 크기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은 이 정점 사이의 간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원래 1이라고 쳐요. 간격이. 근데 물체의 크기가 변했어요. 그럼 여기가 3, 3, 3 이렇게 변했어요. 3 이렇게 변하는 거죠. 정점 사이의 간격만 변했을 거지. 정점의 상대적 위치. 이거 어차피 비율은 1대 1대 1인 거잖아요. 상대적 위치는 변하지 않고 개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렌더링 단계는 공간에서 입체에 대한 정보 이 데이터가 즉 이 모델링 단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죠. 얘를 활용해서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통해서 원근감을 구현하고 입체감을 구현해요. 그리고 이렇게 화소값을 결정하면은 하나의 프레임이 완성되고 모델링과 렌더링을 계속 반복해서 프레임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연결하면은 동영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 출력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연산할 양이 많아져서 연산 시간이 길어집니다.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CPU는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 미처 연산되지 못한 데이터가 차례를 기다리는 병목 현상이 생겨서
이러한 CPU의 그래픽 처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를 활용한다고 해요. 얘는 CPU에 비해 속도가 느리긴 한데 다만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하면은 각 코어는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하여 연산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에요. 이 글의 주제는 3D 합성 영상의 생성, 출력을 위한 모델링과 렌더링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형 문제를 풀어볼 건데 간단한 거 14번 문제를 볼게요. 일시 정지하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1번이죠. 이건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막 이렇게 그리면서 그래프 그리면서 설명한 부분이죠. 모델링 단계에서 물체의 크기는 변하더라도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간격은 변할 수 있다고 했죠. 물체 크기가 작아졌어요. 그러면 이 간격이 당연히 변하잖아요. 근데 상대적 위치는 변하는 것은 아니죠. 답이 1번입니다. 지금까지 2021학년도 수능 국어 독서 3D 합성 영상의 생성과 출력을 위한 모델링과 렌더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